아주 웃기는 거죠. 사입이죠. 김정은이가 우선 그 인성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벼락치기 공부도 안 한 놈이에요. 뽕밖에 없어요. 허세밖에. 과대 선전만 계속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오늘이 하는 모든 액션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란 체제는 김일성, 김정일 이대 거치면서 사람과 땅밖에 없을 정도로 다 파괴된 체제예요. 시스템만 가동하고 있어요. 이놈은 뭐 어떻게 새로운 건 내놓자 해도 이놈은 거기서 어떤 다른 스타일, 다른 경제 국가 비전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놈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은 것도 세습 때문에 앉았기 때문에.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김정일보다 더 강경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없어요. 그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각 시대에 나온 사진 자료들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김일성은 민심 정치를 나름 했어요. 그래서 인민들 속에서 같이 찍는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간부들하고 찍고 군인들하고 찍고 이게 다 현장에서. 그 말하자면 소위 그 인민의 수령이란 타이틀을 갖고 정치를 해서 스케일로 볼 때는 공산 독재 지도자지만 이 셋 중에서 큰 독재자였어요. 그리고 언제든 정적은 끝없이 공격하고 살려겠지만은 인민은 다치질 않았어요. 김정일. 이런 견제에서 볼 때 김정일이는요, 현지 지도 사진이 김일성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뒷골방에 앉아서 정치했다. 그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고. 무서웠죠. 김일성이 굽사해, 그 다음에 핵사찰 들어와, 300만 이상 굶겨주고, 14년부터 김정일이는 그러다 나니까 신년사도 안 했어요. 김일성이가 돼지는 해까지 그 해마다 1월 1일이면 나산 신년사 김정일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국가 지도자로서. 그러면 그러니까 운둔형 지도자였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놈은. 그리고 그 나름 똑똑해요. 김정일은 악인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멀리 볼 거 있어요. 뭐 인간 중에도 굉장히 치졸하고 악인들이 있는데 똑똑하긴 무지 똑똑해. 문제는 그 똑똑성이 남한테 피해주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김정일이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음지 지도자나 같아요. 우선 국가 공식 행사의 측면에서 볼 때 김일성 때부터 시스템상 가져온 거기서 많은 것들을 내려놨어요. 10년 사는 것도 내려놓고. 현지 지도 이런 거는 김일성이 10번 하면 2~3번밖에 안 했어요. 비를 놓고 보면. 김정은이 봅시다. 김정은이 오늘이 하는 모든 액션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란 체제는 김일성, 김정일 이대 거치면서 사람과 땅밖에 없을 정도로 다 파괴된 체제예요. 시스템만 가동하고 있어요. 이놈은 뭐 어떻게 새로운 건 내놓자 해도 첫 단추를 그렇게 깨고 파괴했기 때문에 이놈은 거기서 어떤 다른 스타일, 다른 경제 국가 비전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놈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은 것도 세습 때문에 앉았기 때문에 선대 수령을 그냥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현지 지도 인민의 주황을 받기 위한 그 액션에서 열매는 김일성이가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운둔 생활에서 비밀스러운 지도자. 아주 그래서 긴가민가하게 김정일이 돼서 국제사회나 유관국들이 김정일을 그 평가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을 거예요. 잘 나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그래서 운둔형의 지도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는 공개적으로 다 파괴하고 가고 하나는 운둔해서 숨어서 다 깽판치고 뒤졌어요. 김정은이는 이거 줘도 통하지 않고 이거 줘도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정은이는요 경력이 일단 역부족이에요. 뭐 진짜 아래에서 나온 놈 같은 거 손오공이처럼. 이놈은 사람이 흔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세습 지도자로서 성장한 흔적이 0에 가까워요. 김정일이라든가 그거는 자라서 어느 유치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대학 경력이 쫙 나와요. 김일성이도. 이놈은 그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몇 년도 원산에서 출생. 끝. 학력이 일단 없어요.
북한에서의 정상적인 성장을 못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일이가 급사하다니까 세습에 맞게끔 물려받은 거예요. 세자 훈련을 안 했다 그 소리예요. 이놈은 능력상을 놓고 볼 때도 경력으로 놓고 봐도 야망 하나 내놓고는 진짜 동네 이장도 못할 제목이에요. 대한민국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뭐 통치 스타일 그저 저렇게 그저 결과 없이 돌아다니는 게 통치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저 북한 인민들이 건달이라고 욕할까봐 그래도 김일성은 열심히 바라다녔는데 그래도 김정은은 숨어서 이거라도 했는데 김정은이는 오직 서서 직립보행하면서 그래서 다니는 게 얘 스타일이에요.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어떤 통치 스타일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아바타로 양쪽을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이 주변을 보면 알아요. 동년배가 없어요. 김일성도 항일발치산하고 북한 간판 올리고 쭉 평생 자기 동년배 개국공신들이 다 있었어요. 동년배들이 같이 다 한 거예요. 계속 물론 신진대사 해왔지만은 김정일 자기 기득권이 딱 있었어요. 북한에서의 동창파 있은 거예요. 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가서 김정일이가 후계 체제를 닦을 때 그 동창무리들이 제2 세습 권력의 개국공신들이라 같아요. 김정은이는 그게 없어요. 어느 날 김정일까지는 그 동년배 모든 그 기득권의 연령대를 보면 김정일이하고 얼추 맞아요. 김정일이하고 맞는 연령대와 김일성하고 맞는 연령대가 골고루 있었어요. 어느 김정은 어딜 돌아다니든 기득권 중에 김정은이하고 연령대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년, 20년 다 우리 것들 가운데 딱 둘러싸여 있어요. 즉 자기가 손때 묻혀 기른 자기 말하자면 친견이 없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습해준 기득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비전을 펼 수도 없어요, 이놈은. 이거는요, 국가 독재자에게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북한같이 그 폐쇄 국가에서 3대를 내려오면서 그 관성이, 김일성 족속의 모든 범죄 야망이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는 거지. 불가능하죠. 그래서 김정일이 통치 스타일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애송이에요. 애송이답게 과장이 너무 심해요. 해놓은 건 개뿔도 없는데 세계 정치 정세의 흐름을 주도한대요. 지가. 말이 돼요. 전체 북한의 군사력을 듣도 보도 못한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의 군사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증명 못해요. 그가 건설하겠다는 군사강국, 설경강국, 인민강국, 모든 사상강국, 이 모든 나라의 또 과학기술강국 계속 노래 부르고 있거든요. 뭔지 알고나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곧 온대요. 계속 풍을 쳐요. 어찌 보면요, 저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부족에서 매해 행하는 둘소춤 축제나 같은 토톰에 의존하고 있어요. 실패 안 한대요, 둘소춤은. 왜? 들소가 나타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멈추지 않고 한대요. 그래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는 들소가 있길래 북한처럼 80년은 안 가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 족속이 노래 부르는 주체혁명위험은 지대로 말하면 들소 때 기다리는 거나 같아요. 그래도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대륙에는 들소라도 있지. 없어요. 누구도 그림 못 그려요. 주체혁명위협이 뭔지. 그래서 죄짜면 김일성 족속이 세세년년 대물림에서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주체혁명위협의 본질이다. 그래서 나라가 저렇게 파괴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김정은이가 되지기 전에는 북한의 주체혁명위협 해마다 퍼레이드까지 동원하면서 벌려놓는 무지 막지하고 끝이 없는 축제는 도리 할 때까지 한다니까. 저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실패한다고도 말 못해요. 아주 웃기는 거죠. 사입이죠. 김정은은요, 우선 인성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벼락치기 공부도 안 한 놈이에요. 뽕밖에 없어요. 허세밖에. 그 스스로가 빈자루나 같아요. 빈자루가 꽉 채워져 있는 것처럼 자꾸 보이지 않을까 저렇게 싸바라다니면서
계속 그 어망차망한 과대 선전만 계속하는 거예요. 억령가도 볼 일이 없는 어른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김정은이 오늘 북한 체제에 놓고 볼 때 비유로 말하면 북한 지대에 유일하게 서 있는 고장난 풍차나 같아요. 누구도 그 풍차를 수리 못해요. 수리할 이유를 못 느껴요. 저 풍차가 돌아간다고 해서 북한 주민이 전기를 받아서 쌀을 농사 지어서 밥 먹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풍차 하나, 고장난 풍차 하나를 위해서 북한의 땅도, 북한 인민도, 북한 군대도 그저 끌려다니는 꼴이나 같아요. 아무 융통성도 생산성도 없어요. 저 체제는. 내가 비유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놈이 입이나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까불어요. 제 죽을 구멍도 모르고. 뭐 누구만 맞잖아. 뭐 저승하고 똥가는 대신 못 간다는데 저놈 진짜 거침없이 가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북한 김일성 적적 체제의 멸망을 혼자서 열심히 파요. 그놈이 주인이니까 누구도 대신 못 가요. 전차 가야 돼요. 김정일 시대에 비해 김정은 시대의 외부 정보 통제가 더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김정일이가 그나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을 보면 알아요. 김정일이가 1940년에 저 울라지 퍼스토크 소련군 병력에서 출생할 때 그때 김일성이 소위 빨치산 동지들도 다 그 연령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낳은 2세들이 김정일하고 거의 한두 살 동년배예요. 빨치산 2세, 김일성을 받들었던 빨치산 1세의 2세들이 김정일을 받들 수 있는 공간이 도대가 있었던 거예요. 정은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동창이 많아요. 김일성이 소위 이름난 빨치산들, 김일성하고 같이 빨치산 했던 모든 500명의 자식이 됐던, 최용건의 자식이 됐던, 최현의 자식이 됐던 다 김정일이하고 동시대에 학교를 다 다녔어요. 인간 교류를 맺고. 오늘 채령에도 김정일 때의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자기 집안을 가지는 데서는 집안은 누가 닦아주질 않아요. 독재자, 특히 독재자는 자기가 닦아야 돼요. 거기서 정일이는 김일성의 개국공신이 2세들과의 세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대학 동창부리가 또 있은 거예요. 정은이는 그 김정일과 동년배 때의 2세들, 이대 세습 체제 수립의 공신들의 2세들하고도 마주 앉은 적이 없어요.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 2세들도 얘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얘도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그 파괴적이고 아주 저주받은 인맥이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마음 놓고 부려먹을 사람이 없어요. 애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 딸을. 그놈 손목 잡고 다니면 좀 마음이 편한가 봐요. 애 자꾸 그 공사 구분 없이 자기 딸을 끌고 다닌다는 거는 그만큼 외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걸 많이 보는데, 그제 어느새 현지 시찰 가서도 그 정말 노병들, 자기보다 10년, 20년 다 우위 것들이 다 있는데, 책상 앞에다 담배깍 딱 놓고 앉아서 일하는 거. 이건 진짜요. 어느 측면에서도, 사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부모로부터도 교양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김일성이, 김정일이는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담배 피우면 다 같이 피우면 피웠지 저 혼자 저러고 있은 적이 없어요. 공개 사진에는. 이건 애가 있건 어른이 있건 담배각을 놓고 있어요. 이런 인성이 오직 핏줄 하나로 올라 앉았다는 거는 그 역시 북한 체제 김일성 족속에게는 저주나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1인 극악무단 1인 독재 국가는 그 독재자의 성격을 딱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엔 인민까지도 다 적이에요. 그래서 뛸 데 없고 살 길이 없으니까 따라다니는 척 할 뿐이지. 김정은이는 이젠 죽놈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쟤는 항복하는가 제거되는가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전쟁에 파병까지 하다 나니까. 얼마나 똥모조리면 둘이 공식 공포도 안 하고 자기 군대를 저렇게 유생영령을 파병해요. 공개 안 했다는 거는 당했다는 소리예요, 푸틴한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공개 안 했기 때문에. 압축을 보낸 거나 같아요. 두 수로 해가지고. 다 비정상이죠. 다 악인이고. 김정일도 김정은이도 악인이지만 정말 순리 그대로 자기보다 몇백 능가하는 악인 푸틴이 딱 만난 거예요. 예, 저 승길은 푸틴도 같이 못 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가진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공통점은 김일성 주석의 핏줄이라는 것. 또 공통점은 자기 비정상적인 비정가 이상을 저들 족속의 세습 독재 체제 유지 연구하에 목맨다는 거. 그것이 저 족속의 국가 비전이라는 거, 통치 비전이라는 거, 정치 비전이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이 아닌 건 뭔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봅시다. 생물적으로. 자연 그대로. 1대 김일성이는 1모작, 2대 김정일은 2모작이에요. 종자 한 번도 개량 안 하고. 3대 김정은 3모작이에요. 종자 개량 없이. 비전도 똑같아, 핏줄도 똑같아. 이건 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뭐 섞인 게 없어요. 어떤 다른 요소가. 이 자연의 순리도 이렇게 대비할 때는 국가의 순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때는 그래도 나름 구실을 했다. 국가 지도자로서 1모작으로서. 김정일 때는 2모작으로서 그 가져나가는 데서 나름 자기 몫은 했다. 김정은 자연 생태에서도 종자 개량 안 한 3모작은 쭉종이에요. 얘는 지금 쭉종이에요. 행사하고 싶어도 휘두르고 싶어도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백성이 다 말 듣는 것 같아도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학력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자기가 준비된 만큼 행사다 간 거고, 그때는 국제적으로도 냉전 시대였고 자유주의 진영이 나누어져 있던 때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국제적으로도 넓었어요. 활동하기 좋았다 그 뜻이죠. 김정일 때부터 문제예요. 외향과 내향이 다 찌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소련 해체. 전 소련 연방은 문의만 있어도 그래도 큰 소리 치겠네. 아예 해체해버렸어요. 공산국가 타이틀을 내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개혁개방. 그래도 울바자 구실하던 그것들이 다 걷어버렸어요. 어떤 한계의 진영으로서의 나름의 문의 역할을 했던 인접국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 힘으로 나가야 될 판이 된 거예요. 그 김정일이가 김일성 때 남겨놓은 끄트머리로 다 온 거예요. 깨끗이 파먹고 왔어요. 김정은이는 어떻게 공통점, 차이점, 그저 공통점은 앞에서 말한 거고 차이점. 일대에 비하면 3분의 1로 약화됐고 뭐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네. 일대에 비하면 거의 90% 약화되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쭉정이 3모작 그렇게 거기서 퉁치면 돼요. 1대가 제일 셌고 2대는 그럭저럭 목을 만하게 갔는데 3대는 쭉정이가 됐다. 뭐가 다른가? 통치 스타일 뭐 나올 게 있어요? 벼락치기 공부도 안 한 놈인데 병기센 뭐. 그리고 북한이 다 파괴된 체제, 오직 공포스러운 시스템만 있는 체제에서 뭘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유화적이고 어떤 자유세계와 공존할 수 있는 비전이 나올 수 있어요? 김정은한테? 없어요. 쟤는요, 트럼프 일기 때 육자회담 때문에 그걸 움직인 거 하고 러시아 때문에 그 푸틴 만나려 움직인 거 외에는 푸틴도 얼마나 꼬셔놓으면 모스크바에 발도 안 들여놨어요. 울라지 버스 타고 저기서 헤매다가 갔잖아요. 국동에서. 제 정상 지도자고 좀 그 가치가 있다면 그래도 크렘린 궁전이라 때 데려다가 회담했을걸? 그 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치 스타일의 차이점이 뭔가? 그 통치 스타일에서의 통치 스타일을 규정하는 것은 통치의 본질과 목적이 그걸 스타일을 결정해요. 통치 목적과 본질, 추구하는 목표가 똑같은데 다른 스타일이 나올 수 있어요? 강했는가, 중간 정도 갔는가, 아예 약화됐는가, 이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려요. 왜 그런가? 하레비의 김일성, 애비의 김정일이 신종주의 국가라서 하레비의 김일성, 애비의 김정일의 염원과 핏줄과 그 모든 이상을 야망을 이어서 후계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1mm도 얘는 벗어못 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김정일이 김정은의 모습에 옆으로 보면 김일성,
우측으로 보면 김일성, 좌측으로 보면 김정일 이런 식으로 세뇌하고 있어요. 선전하고. 그가 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그 영생론을 계속 부르짖는지 알아요? 그 외에는 자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체제인 명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치 스타일이고 뭐고 할 것 없어요. 그렇게 봅시다. 스타일은 그 통치의 목표와 목적과 사명과 이상에 딱 준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스타일은. 스타일이 거기에 충실하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일을 위해서 국가 비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 비전을 위해서 스타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김정은을 북한 최후의 지도자로 보고 계신가요? 김주애까지 권력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나요? 정말 이거는요, 북한이 아주 비밀스러운 폐쇄 국가고 하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체제니까 자꾸 주의 후계자설이 나오는데 저런 독재 국가에도 악법 룰이 있다니까? 북한 밖의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북한 내 김일성 정석이 그것을 흔드는 순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룰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룰이 딱 있어요. 후계자는 여자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나는 가장 중심에서 직책은 높지 않았지만은 정책 담당 기자 17년 짬밥이면요. 북한 박사 졸루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후계자 설치체 놉시다. 그리고요. 제후에 국가 수반인가? 그 아니면 이걸로 끝나겠네. 더 있겠는가? 난 오늘 감히 장담하는데 김정은으로서 끝나요. 내가 바라보는 북한은 그래요. 끝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놈이 진짜 제 발로 기어 들어간 게 바로 파병이에요. 왜 끝나는가? 이거는 피해국들, 한미일과 같은 피해국들의 그 어떤 정당한 명분에 의해서도 끝나게 돼 있고 유사품도 계속 협박질하는 거 저 정상이요. 그렇지 않으면 소위 동맹국에 대해서도 끝나게 돼 있어요. 오늘의 북한의 동맹국 정말 실질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동맹국은 파병을 했으니까 러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파병했잖아요. 이거는 그 액션으로 다 드러난 동맹국이에요. 피로써 맺어진 그 미사 그런 혁명사가 아니고 수단과 역량을 파병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는 앞을 꼭 내다보는 게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거는요 순리예요. 러시아의 침략 전쟁도 종당에는 침략을 할 때 넘어선 국경으로 꼭 회복돼야 돼요. 유엔이 인정하고 러시아가 90년대 초 소련 해체를 공언하면서 우크라이나 여기부터 너희 땅이다 스스로 내놓은 그 지대를 꼭 넘겨줘야 돼요. 그걸 나는 이만큼 강점한 걸 내놓고 현 상황에서 휴전하자. 푸틴이든 젤렌스키든 그렇게 하면 계속 향후에 불씨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관계를 놓고 볼 때 푸틴의 이해관계하고 김정은의 이해관계는 이건 질량이 달라요. 얘는 동네 골목대장의 이해관계라면 푸틴은 아니에요. 국력으로 그 영토의 크기로 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경지로 보나 비록 현대적인진 못하지만은 그 어떤 경제력으로 보나 달라요. 이 상황에서 푸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딱 손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부터 푸틴 입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것만 체크해요. 대한민국이 그 각성할 만한 발언은 하나도 안 했어요. 북한 김정은이를 두던해서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그 어떤 관계라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스스로 대북 경제 봉쇄, 군사 봉쇄, 모든 봉쇄 북한 그 제재 성명들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라도 러시아는 빠지겠다고 선언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진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그 동반자 관계라면 그걸부터 보여줘야 돼요. 김정은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내가 상임 이사국으로서 서명한 유엔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 그 결의안 있잖아요. 여기서 난 이제부터 탈퇴한다. 내가 서명한 걸 무효로 한다. 이걸 안 한다는 것만 봐도 푸틴에게 김정은이 북한이 어떤 존재라는 거 딱 알리잖아요. 13개나 되는데 다 서명했는데 이렇게 쭉 가보세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여기서 북한 핵 문제만큼 포괄적이고 동맹적인 의제가 어디 있어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의제가 없잖아요. 어디 가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명의로 발표됐겠어요?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상임 이사국이. 그렇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 푸틴하고 김정은, 러시아하고 북한의 운명을 볼 때는 러시아 측에서 북한 정권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아무 영양가도 없는 대표단이 먼지 피우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하던 게 필요 없고, 푸틴으로서는 김정은을 얼리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고, 푸틴이 러시아가 어느 고리부터 푸는가, 요거 보세요. 자기가 서명한 모든 국제적인 그 어떤 조약문들이 있잖아요. 그 가상탑에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에 서명한 걸 포기하는가, 처리하는가. 이것부터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이거 안 하는 이상 북한과 러시아의 소위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관계라는 거는 추상물에 불과해요. 피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에 불과해요. 김정은이는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푸틴은 그만큼 껌 씹는 그 행위나 똑같아요. 내 말이 틀려요. 모든 문제는요, 시작점으로 꼭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정리되는 와중에 그 방향으로 딱 가야 돼요. 정상이었던 그 시작점에서 비정상으로 넘어가서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정상적인 시점에 그 환경으로 꼭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리가 돼요. 질서가 복귀되고. 김정은이가 3대 가겠나? 나는 못 간다고 봐요. 글쎄, 푸틴이 나는 그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한 성원으로서 6개 중에 1개국으로서 우리 명의로 그 서명했던 모든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부터 13개나 되는 대북 제재 결의안 여기서 모두 우리는 빠지겠수다. 처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글쎄 모르겠지만은 푸틴이 김정은 따위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겠어요? 심오하지요. 시야가 펴지지 않아요? 이렇게 딱 보세요.